네,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증시 플러스죠. 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 모시고 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죠.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뭐 요새 콘텐츠가 굉장히 또 핫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SBS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SBS요. 네. 네. 많은 분들은 뭐 어르신들은 이제 서울방송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S본부. 네, 이렇게도 많이 맞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지방에서는 뭐 이제 SBS가 나오지 않고 다른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 방송이 대신 송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SBS가 안 나온다 이런 지역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SBS는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이 송출 허가가 돼 있는 거고 네. 다른 데는 지역 방송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내려가서 SBS를 보시면은 SBS 본방 프로그램이 나갈 때는 뭐 SBS 로고에다가 자기네들 로고를 같이 붙여서 그렇죠. 쓰고 네. 또 자기네들 자체 프로그램을 할 때는 SBS라는 글자를 떼버리기 때문에 네. 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기는 SBS가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시골에 내려가면 SBS가 안 나와? 막 이러면서 이제 네,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SBS가 또 좋은 그런 모멘텀을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드라마죠? 네, 뭐 드라마 쪽도 그렇고요. 네. 사실은 뭐 예능 쪽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고요. 제가 보니까 뭐 제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SBS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네. 뭐 사실은 뭐 주말에 런닝맨 많이 보고요. 너는 런닝맨 배우면 뭐- 아직도 보십니까? 아직도 뭐 네. 동물농장. 네, 동물농장. 네, 뭐 그렇죠. 집사부일체도 뭐 요새 계속 핫하고요. 인기 가요는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고 미운 우리 새끼도 요새 또 어머니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네. 다양한 연령대를 또 다양한 계층을 굉장히 타겟으로 해서 장수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방송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CJ 뜨고 뭐 이러면서 좀 소외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자체 제작하는 비율이 떨어지면서 그랬었는데 네. SBS 같은 경우에 드라마 제작 회사를 따로 만들었죠. 네. 스튜디오 S인가 하는. 네. 자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지상파 중에서는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CJ의 스튜디오 드래곤, 네. 그다음에 JTBC의 J3인가?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SBS의 스튜디오 S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몇 개 나왔죠. 네, 뭐 최근에 뭐 이제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뭐 네. 이제 뭐 막 끝난 드라마에서는 지금 이제 펜트하우스 시즌 2까지 만든 네, 드라마가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고요. 뭐 아침 드라마, 뭐 저녁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또 아모르 파티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쪽에서도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상파들이 드라마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수익을 못 올렸던 이유가 외주 제작사에다 제작을 맡기다 보니까 사실 드라마 하나를 만들었을 때 방송사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첫 번째는 광고, 네. 두 번째는 플랫폼 판매, 세 번째는 해외 판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외주 제작사 힘이 커지면서 본방만 하고 나머지 해외 판매나 뭐 유튜브 판매나 넷플릭스 판매를 이 외주 제작사에서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CJ나 JTBC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SBS도 스튜디오 S를 만들어서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선 구마사 때문에 한때 좀 충격을 받았죠. 네, 사실 올해 초에 네, 굉장히 좀 핫한 이슈였죠. 네. 근데 조선 구마사는 스튜디오 S가 만든 게 아니었죠. 그게 네, 맞습니다. YG인가 그쪽에서 네. 만들었죠. 굉장히 YG 잘 알고 쪽에서.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SBS 20년 있었기 때문에 네. 어쩐지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 여기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신 우리 앵커님이 계신데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범택시나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요새 핫하죠. PPL이라고. 네. 그렇죠. 근데 저도 뭐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대놓고 PPL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막 설명까지 하는 그런 PPL들을 많이 넣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이런 PPL을 하면서 PPL 이제 업체들이 드라마 제작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뭐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OTT 서비스들의 제공,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직접적으로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1분기도 보니까 1,800억 매출이든가. 네, 그 맞습니다. 중에서 광고 매출은 한 700몇 억밖에 안 되는 걸로. 네, 그러니까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저 외부에 판다든지 유튜브에 네네. 판다든지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 구조가 다변화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온라인 유튜브 수익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무래도 광고 뭐 이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물농장 좋아하시죠? 네. 동물농장을 유튜브 가서 보면은 한 5분 내지 10분짜리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다 영문 번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이유가 뭔가 하면 동물농장의 해외 유튜브를 통한 해외 시청자가 그렇게 많대요. 엄청 많죠. 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수익이 아마 동물농장 본방에서 광고 수익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 수익 창출 구조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VOD 수익에 거기에 아무래도 IP의 공급도 유튜브 매출액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이제 바로 어드레스블 TV가 요새 굉장히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가 이제 타겟층으로 이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유튜브도 그렇고 요새는 가구에 직접적으로 또 광고가 어떤 연령층이 어떤 TV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광고가 다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춤형으로 들어간다는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어서 뭐 김기성 앵커님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데 뭐 저는 뭐 이제 핸드폰을 좋아한다 그러면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김기성 앵커님 TV에는 자동차가 자동차 들어가고 광고가 나오고 제 TV에는 핸드폰 광고가 나오는 저한테는 거죠. 화장품 광고가 들어오고. 그렇죠. 네. 이해가 네.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가 맞춤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새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1부, 2부로 나눠서 중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제 지상파에서는 이게 결코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광고 수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광고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TV를 보면서 지상파를 보면서 나오는 일반적인 광고는 이미지 광고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제품 광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 광고는 PPL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많이 가고 이미지 광고 위주로 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광고가 줄어든다 하지만은 전체 기업을 통한 광고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PPL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혹시 PPL 있으신가요? 뭐 저희도 이제 가끔 이제 뭐 방송 들어오면서 네. 보면 네, 물상표를 항상 띄어라 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 요새 보면 저도 모범 택시를 좀 네,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택시에 이제 이 유리에 코팅하는 네, 거의 이제 대놓고 막 이 코팅제가 너무 좋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방탄도 되고 막 이런 설명을 쭉 늘어놓는데 그래요? PPL을 너무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고요. 사실은 요새 드라마 보시다 보면 저 화장품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면 드라마가 딱 중간 이제 입으로 넘어가면서 그 광고 시간에 그 하고 화장품이 있죠.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의 이목을 좀 더 많이 끌 수 있고요. 아무래도 광고주 입장에서도 광고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요즘엔 듭니다. 바로 주문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뭐 리모컨 빨간 버튼을 누르세요. 네, 네,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낯뜨거운 거는 지상파에서 그러고 있는데 돌려서 홈쇼핑 채널 가면 그거 팔고 나오고 있잖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좀 시청자들을 갖다 낚아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엄청나죠. 네. 그래서 뭐 저희 집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TV 딱 돌렸는데 홈쇼핑에서 바로 그거 팔고 있더라. 이거 뭐 미리 이렇게 다 정보 막 교환하는 거 아니냐. 아니 네. 미리 그렇게 미리 하는 거죠. 교환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참 바로 너무 구매욕을 막 자극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호재가 중간 광고 허용도 호재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중간 광고가 허용되죠? 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구체적인 날짜보다는 이제 뭐 이미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미 아마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간 광고가 허용되면은 아마 꽤 광고 매출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광고를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앞에 31분 광고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사실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엄청나긴 하죠. 네. 근데 중간 광고는 네. 사람들이 보통 60초이기 때문에 안 보고 넘어가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네, 문제가 굉장히 되겠죠.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한 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만 400원 선에서 이제 목표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뭐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뭐 목표 주가를 내놓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일 뭐 36,000원, 유한타에서 39,000원을 내놨는데 제가 네. 볼 때는 이미 39,000원대에 도달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 벌써 4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약간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기사에서 보면 4만 5천 원대를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5만 원대를 얘기하는 5만 원대 기사들이 나오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조금 항상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5만 네. 원대까지는 이번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그 주가도 그렇지만은 그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그 SBS 홀딩스가 지금 SBS를 갖고 있는데 이게 네. 태영 홀딩스, TY 홀딩스로 넘어간다는 그 이슈도 지금 남아 네, 있죠. 맞습니다. 그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주가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이게 진짜로 SBS가 팔릴 거냐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TY 있는데 홀딩스로 넘어가는 게 SBS를 갖다 매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나 보죠. 그런 시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SBS 하면 지상 3사 중에서 막내긴 하지만 그래도 지상파인데 과연 TI 홀딩스에 이걸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TI 홀딩스에서도 뭐 이렇다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더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기에는 SBS가 이제 좀 덩치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SBS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또 태영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태영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하는 게 지주사 개념을 하나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태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리를 하고 훨씬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가져오시는 해안선 그래프 있잖아요. 네. 해안선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한번 네, 짚어주시면 좋을 제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3개 정도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최근 8개월 만에 이제 최저점에서 약 3배 정도인 14,000원까지 올라왔다. 이걸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9월 24일 날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그때가 그때부터 얼마였죠? 13,000원? 그때가 13,900원이었습니다. 아. 네. 그때로부터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도 사실은 제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바닥권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사실은 바닷물에 입수를 하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그래프를 보여줘서 SBS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좋다 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바라만 봤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4월 중순쯤에 바닷물을 벗어나면서 제대로 된 실적을 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은 바닷물에서 나온 이후에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방을 이제 4번 정도 또 상방은 5번 정도 터치하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드디어 상방을 탈출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덕분에 아무래도 이제 5만 원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생겼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상파의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네. 있는가 하면 사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상파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사실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우린 TV 빨리 떨어지면 시청률이 뚝 떨어지고 광고가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알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돈 넣어서 만들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될 걸 알면서도 할 어쩔 수 수밖에 없이 없는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올림픽 중계권을 사서 뭐 3사가 나눴다 손 치더라도 했는데 한국 선수들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광고가 빠져버린다.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선거 방송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지만 사실은 그게 매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송이라고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이게 방송 3사가 서로 말하자면
한 군데서 하면 괜찮을 텐데 이걸 갖다 꼭 나눠 먹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SBS나 이런 지상파 뭐 SBS하고 IMBC가 상장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항상 여러 가지 뭐 주가들을 분석해오고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 KBS는 사실은 공영방송이라서 네. 네, 주식에 상장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네네. 그리고 그쪽은 수익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일업종 뭐 비교를 했는데 처음에는 MBC가 이제 같이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MBC 주가를 따로 찾아서 옆에 붙여봤는데요. 네. 네. 사실은 MBC 주가는 이제 지금 3,960원입니다. 아. 네, 굉장히 낮은 가격에 분포해 있죠. SBS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조금 MBC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최근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400%를 이제 넘는 그런 기업을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MBC도 올라올 것 저걸 같긴 합니다.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2조 8,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SBS의 시가총액은 7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SBS가 이번에 드라마 전문사로 출범시킨 스튜디오 S 같은 경우에 네. 잘하면 네, 물론 잘하면이라는 전제는 붙지만은 스튜디오 드래곤만 못하라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지금 SBS 주가가 과소평가돼 있고 네. 이 드라마 부분에서의 약진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여기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가져온 이유도 거기에 네. 있는데 아. 펜트하우스로 작년에 굉장히 흥행몰이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 모범택시를 내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는 굉장히 좀 독특한 드라마예요.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가져와서 드라마 안에 녹여냈는데 뭐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제로 나오면서 약간의 공익성을 띈 그런 드라마. 시청률은 좋은가요? 시청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SBS가 그동안과는 다르게 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면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스튜디오 S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드라마 제작사의 경쟁력은 좋은 작가와 좋은 PD가 핵심인데 맞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CJ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과감하게 엄청나게 하죠. 아끼질 않는 데 비해서 아무래도 스튜디오 SBS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정말로 재능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PD를 발굴을 해서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그러고 나면 그 친구들은 비싼 값 받고 그렇죠. CJ로 또 가겠죠.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도 어떤 인재 발굴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네. 이번에도 지금 작가 교체설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찾아보면서 재밌는 게 SBS 소개를 이제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소속 직원이 1,000명이 좀 안 됩니다. 네. 현재 983명 정도 되는데 네. 평균 연봉이 1억 이상입니다. 어. 그렇다면 뭐 물론 이제 뭐 높은 분들은 많이 받고 아무래도 말단에 있는 분들은 좀 적게 받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SBS에 제가 있어 말씀이 네. 드리는 말씀인데 SBS가 초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어. 네. 근데 이젠 말하자면 10몇 년 차 차장 부장급 가면은 임금 인상이 상승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후 상박 네. 개념이 네. 상당히 강한 기업이고 지금 1,000명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말하자면 아마 드라마 PD나 예능 PD들이 많이 스튜디오 S 쪽으로 옮겨갔을 옮겨가서.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본사의 인력 부담을 좀 줄여놓은 그런 구조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900명이라 그러면 기자만 해도 몇 명인데 그러니까요. 기자 맞습니다. 뭐 관리직 네. 뭐 이것 포함하고 나머지들은 지금 다 분사 형태로 그렇죠. 바뀐 그런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되게 저도 이제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조를 좀 개혁을 하면서 또 한번 이제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평균 연봉이 1억 이상이라면 저도 참 SBS에 한번 취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뭐 초봉도 높고 굉장히 많은 임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려면 이 방송사에 가는 것보다는 물론 방송사 가서 PD로서 드라마 PD로 성공을 하면 요새야 뭐 엄청난 연봉을 얻긴 하지만 네. 이 방송사 가는 것보다는 대기업 가는 게
그렇죠. 성공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봉은 말하자면 방송사가 더 높지만 네. 투장 이상 올라갔을 때는 네. 방송사하고 대기업은 비교가 또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네, 많은 PD들이 이제 잘 되면 CJ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그런 이동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 CJ의 유명한 PD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받는 게 1년에 20억 네,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실적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은 되게 재밌습니다. 뭐 하이브,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뭐 JYP 엔터, IMBC까지 한번 실적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실적에서도 네, 굉장히 뒤지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매출 이익이 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2배 정도 되는 매출 이익을 내고 있고요. 사실은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높고 PER도 요새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면서 12일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SBS가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한 모멘텀을 맡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이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지상파 막내 자리, 네, 이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수의 예능과 드라마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드라마 인기몰이로 최근에 광고 수익이 급상승하고 있고 웨이브와 유튜브 수익이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또 지식 재산권, IP 부분에서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성장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통과 편성 플랫폼에 걸쳐서 전 영역에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은 꾸준히 인기를 몰이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올해 초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SBS를 다시금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